자, 가석방 출소 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출소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하루는 법무복지보호공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법무복지보호공단이라는 데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것들을 그 법무복지보호공단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출소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게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무슨 뭐 텔레비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 각으로 돌려버리든지 뭐 뭘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가석방 내가 인터뷰를 해서 10일 날, 그 다음에 그 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석방이 되는 달,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이번 달 1월 10일에 사인을 했으면은 1월 달, 그다음에 2월 초 정도 해가지고 2월 가석방, 정기 가석방 나오기 그 전까지 법무복지보호공단 소개 관련된 거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사실 저거는 그 안에 교육받을 때 가가지고 교육받는 거, 교육받을 때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그래. 씨발 가가지고 저것도 받으려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거밖에 없어. 막 그러고 그냥 거의 그냥 시간 깨러 나오는 뭐 그런 정도 시간이라고 보면, 그런 거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출소자 취업 상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저 출소자 취업 상담을 저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뭐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거에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저거를 한번 저 출소자 박람회를 갔다 와서 출소를 해서 저기에서 진짜 일을 했던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사람들을 거기다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는 거를 좀 하는 그런 교도관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딱 그냥 결론을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어 현실적으로는 어 현실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글쎄 갈 만한 회사는 없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그냥. 그러니까 뭐 뭐냐면은 이런 거. 자, 내가 가서 일을 하기에 정말 족 같은 환경이다. 그리고 이것도 좀 짜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업무라는 게 전문적인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전문가가 들어와서 뭔가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왜 우리 회사도 이렇게 보면은 필수 요원들이 있고 이렇게 그냥 뭐 계잡부식으로 이렇게 그 공사장 가면 잡부들 있잖아. 전공, 조공, 뭐 데모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공이 아닌 데모도나 이렇게 뭐 그런 애들, 보조들, 업무 보조들 이런 애들 정도의 어떤 수준만 이렇게 찾는다 이런 정도라고 보면 돼. 보람이 봉사대. 저거는 내가 요 다음 섹션에서 저 보람이 봉사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나는 보람이 봉사대를 나가봤던 사람이거든. 한번 나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경험담을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꼭 출소하기 전까지는 자, 영치품 반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영치해놨던 사책들이나 아니면 영치품들,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물건이 많은데 요거는 반출을 시키고 싶어. 그런 거는 택배를 해서 빨리 미리미리 반출을 좀 해버리는 게 좋아요. 자, 반출 신청을 할 때는 뭐다? 반출 보고전을 써서 내면 되고, 택배 신청하는 거야 저게. 그리고 보고전 써서 내야 되고, 나한테 영치금이 조금 있어야 돼요 택배비가. 참고로 징역에서 보내는 택배비는 선불입니다. 착불이 아니에요. 출소복 같은 경우는 바깥에 가족분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출소복을 다 넣어주겠죠. 일주일 전이든 열흘 전이든 3일 전이든.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보면 여기 법사들 있어요. 법자들. 법자들인데 잡혀 들어온 거는 여름에 잡혀 들어왔는데 출소를 겨울에. 그럼 이 사람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대부분도 이렇게 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나라에서 저기 그냥 주는 옷 갖고 입고 나가고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해요.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잘 알아서 다들 저런 혜택들을 잘 이용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자, 출소복은 국가에서 지급한다. 최소 출소 일주일 전까지 보고전으로 써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셔츠랑 바지, 그 다음에 그런 정도 신발까지.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외투까지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뭐 저게 어떤 사람 뭐 어떤 제품들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딱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앞전에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더라? 앞전에 겨울에 한번 가서 겨울에 출소하는 사람한테 나라에서 옷을 줬는데 패딩을 줬대요.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보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짜잔. 자, 이 보람이 봉사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자, 보람이 봉사대는 정확하게 제가 가석방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30날 출소를 했는데 제가 26일 날 나간 게 저 보람이 봉사대예요. 즉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너 이번 달에 가석방 나가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가석방 나가는 날 얘기를 해줘요. 전날 사실 나는 추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줬지. 나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나가 뭐 너는 가석방으로 나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날 아침에 알려주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오피셜하게는. 근데 하지만 이제 뭐 별일 없다 어쩌다 그러고 3일 전에 요즘에 다 문자로 날라오잖아. 바깥에 가족들한테. 우리는 이미 10일 날 내가 가석방이 저기 통과가 될 경우에는 가석방이 결정이 날 경우에는 우리 가족에게 통보를 해주라는 개인정보 공개 허가 우리 사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족들에게 통보가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 보람이 봉사대라는 걸 내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한테 보람이 봉사대에 나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나 이번에 가석방 받는구나라고 이제 가석방의 고지에 올라갔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보람이 봉사대를 어떻게 했느냐? 자, 시기 가석방 출소 3일 전, 그 다음에 장소는 교도소 주변 보육원이었었어요. 그 위치를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위치의 그 이름 정확한 명칭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를 내가 찾아가 보라면 내가 좀 찾아는 가보겠어. 자, 봉사 내용이 뭐였냐면은요. 보육원 내부의 어떤 그 기자재들을 3층에서 6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전 작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보람이 봉사대를 통해서. 자, 복장은 하늘색 관복으로 환복을 합니다. 하늘색 옷 줘요. 그때 당시 때가 가을이었는데 그 옷이 되게 희한하게 생긴 게 있어. 여기 바지랑 그러니까 관복같이 생긴 건데 색깔이 하늘색 같은 거였고 거기다가 조끼를 입어요. 그 뒤에 딱 보면 뭐가 써 있겠어. 보람이 봉사대라고 딱 써 있어 이렇게. 보람이 봉사대 딱 써 있고 조끼를 딱 입습니다. 뭐 굳이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보람이 봉사대 그 옷을 입고 그 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나보고 거기서 야 지금 어디 탈옥해서 도망가라고 해도 나 창피해서 안 도망가. 그 색깔은 정말 나는 이렇게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이 저기 이 소에서 밖에 나갈 때 내가 이제 뭐 출장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송을 가거나 뭔가 이런 거 봉사대 나가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소에서 주는 옷을 입잖아요. 그거는 존나 이상해 했던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래. 나는 그 옷 입고 나보고 도망가라고 그러면 나 도망도 안 갈 것 같아. 너무 쪽팔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좀 요상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나갈 때. 자, 하늘색 관복으로 환복을 하고 난 다음에 조끼를 착용한다. 조끼 보람이 봉사대라고 뒤에 적혀 있는 조끼예요. 조끼를 착용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당 한 명씩 직원이 개우를 해요. 한 사람당 한 명씩 직원이 개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예요. 내가 이제 그 보육원에 내가 딱 가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날르잖아. 그럼 이 짐을 여기 3층에 6층에 어디로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 뭐 짐을 막 들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나 짐 들고 가면은 내 뒤에서 교도관이 나를 졸졸졸 따라다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걔가. 그 담당자가 한 명씩 다 정해져요 나가면서. 12시 정도에 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 도착했던 게 1시 한 반쯤 도착을 했고요. 1시 30분부터 작업을 존나게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짐 날르는 거야 대부분. 안에 이사하고 그 뒷정리하는 건 또 거기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무거운 것만 우리가 가서 존나 날려주고 온 거지.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거기는 씨발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래가지고 책상이나 의자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날렸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 버프라고 해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옮기고 뭐 일 같은 거 하고 이러잖아. 존나 열심히 해. 씨발 존나 열심히 해 진짜.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막 했어요. 다 잘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자 종료 후 교정위원들과 다가 타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그 보육원에 있는 식당에서 쫙 앉아가지고 수용자 3명, 2명, 교정위원 1명 해가지고 고기 이렇게 상 딱 차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교정위원들이 준비해온 과일과 치킨 등을 갖다 먹는 건데 뭐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정위원들이 뭐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들 뭘로 들어왔냐 뭐 얼마나 이제 뭐 이번에 나가면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어째라 저째라. 짜잔. 자 그래서 이제 두둥 하고 이제 우리가 가석방 일이 됐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석방 일이 됐어요. 이제 가석방 출소하는 날이에요. 가석방 출소하는 날 연희 때와 똑같이 아침 6시 30분 기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받고 이제 열심히 나가서 그날 소지를 하고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아침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를 합니다. 아침 배식 다 끝내주고 난 다음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오전 8시가 딱 되면은 가석방자들 다 사동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사동에서 다 나옵니다. 이름이 쫙 이렇게 불려요. 나오라고. 그러면은 뭐 사실 근데 본인이 다 알고 있지. 오늘 나가는 거는. 그지? 그렇게 해서 내 거 개인 짐을 딱 싸고 난 다음에 이제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각 사동 연출자가 또 우르르 가석방 받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저쪽 사동도 쫙 돌아가지고 참고로 제가 출소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동은 남부교도소에서 강당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그런 사동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제일 나중에 연출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오전 8시가 되면은 가석방자 전체는 강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때도 이제 연출을 해서 그러니까 교도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출자 한 명 있고 우리를 우르르 데리고 갑니다. 자, 거기서 모이면은 첫 번째 신분장 본인 대조, 본인 확인 질문. 자, 요게 있어요. 요거는 이게 뭔가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갔다 온 사람들 사실 대부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에 있다가 출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보석으로 출소를 하든 집행유예 받고 출소를 하든 집행유예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만기 출소를 하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꼭 신분장 대조를 할 때 신분장 대조 무슨 신분장 알지 뭔지? 자, 신분장 대조를 할 때 본인 확인을 딱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물어봐요. 나 같은 경우는 와이프 이름이 뭐니? 갑자기 또 물어봐. 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다? 자, 우리가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문신이 있는지까지 다 표기를 해놔요. 자, 그 다음에 옆 칸으로 딱 옮겨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요즘 흔히 우리가 유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했어. 드라이브 스루 방식. 자, 드라이브 스루가 뭐냐? 처음에 딱 가서 줄을 쓰면은 이쪽 첫 번째 신분장 대조를 하고 난 다음에 옆 칸으로 옮겨요. 옆 칸으로 딱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본인 이름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작업장려금, 영치금을 현금으로 불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출소해서 나오는데 씨발 돈을 왜 현금으로 주냐고 계좌이체를 해주지. 징역은 그래서 징역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러면서 또 옆 칸으로 가면은 가석방증이라는 거를 수여를 해줘요. 가석방증.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받을 걸 다 받아 챙기면은 출소복 환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출소복 환복 국가 지급품 지급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자, 국가 지급품 같은 경우는 외투, 셔츠, 하의, 양말과 신발.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겨울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였고, 여름은 또 여름은 저기서 또 그 겨울을 외투나 이런 건 또 빠지겠지.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다 줍니다. 근데 저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쓸만한 걸 준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저거는 그냥 뭐냐면 교도소부터 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옷 사 입는 때 정도나 아니면은 뭐 우리 집까지만 딱 입고 가서 거기서 그냥 버리면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옷이에요. 그 퀄리티 자체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내 거 영치돼 있는 내 출소복을 지급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뭐 국가에서 지급품을 받는 건데, 저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옆에 행거를 하나 쭉 끌고 와. 행거를 쭉, 우리 때는 그랬었어. 잠깐 화면 바꾸자. 자, 행거를 이렇게 쭉 끌고 와가지고 거기 그 옷이 걸려 있어. 옷이 다 걸려 있고 내 거 이름 거기 이렇게 딱 달려 있어가지고 누구 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준다. 드라이브 스루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여기 저기 출소복이다. 출소복까지 바꾸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갈아 입어요. 뭐 탈의실이 따로 있고 없고 뭐 그걸 무슨 뭐 인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것도 없고, 야 씨발 출소해서 나오는데 뭐 그런 건 따질 게 어디서 빨빨 옷 갈아입고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다 모여서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전 9시 50분이 되면은 자기 개인 짐과 모든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안과 앞마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안과 앞마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갈 때도 연출을 해서 가요. 연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혼자서 여기저기를 못 가요. 반드시 직원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특히 접견을 가거나 내가 사동에서 접견장을 가거나 운동을 나가거나 할 때, 아니면 어디를 갈 때, 의료과에 갈 때, 어디를 갈 때는 반드시 직원과 같이 가야 돼요. 직원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보고 그때 그 직원을 보고 연출자라고 얘기를 해요. 연출해 간다고. 이 사람 연출해 간다. 연출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9시 50분 정도까지 다 모여 있다가 10시 정각 땡 치면 문 딱 열고 나가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문 앞까지 또 역시나 연출을 해갑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직원이 안녕히 가세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 자 마지막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항상 연출. 구속자 신분에서 우리가 이제 수용자 신분이 됐어. 수용자 신분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더라도 이렇게 돼서 그 신분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신분이 된다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석방은 저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